분노 조절 교육에 참가한 아이들 중 도윤이네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막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려고 하는 찰나 엄마가 부릅니다. 아들. 응? 도윤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시작 안 했는데? 응. 왜? 숙제한 거 엄마한테 보여줘. 오늘은 진짜 했었어. 왜 짧겠어? 왜? 딴 애들은 엄청 짧게 했어. 그거는 한 줄 독서력이잖아. 한줄 색깔을 읽고 이걸로 안 해. 잠깐 멈추라고 했잖아, 엄마가. 그냥. 긴 줄이잖아. 썼잖아. 그래. 너무 성의 있게 썼으면 좋겠는데. 성의 있게 쓴 거야. 다시 써, 누나. 여기로 아예 다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을 좀 더 채워서 어떻게? 도윤이가 살을 좀 더 붙여봐, 내용을. 잠깐 껐다가 다시 해. 다시 와봐. 갖고 와봐. 이거 엄마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시 여기서 살 붙여서 다시 쓰자. 엄마 앞에서는 화를 못 내고 방에 들어가 공책을 던지며 자신의 화를 표현합니다. 좀 살짝 담아두다가요. 폭발할 것 같으면 화내요. 계속 담아둬도 안 되고 막 계속 분출해서도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거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막 담아두고 분출하는 걸 둘 다 하기 때문에. 피아니스트가 꿈이라는 세라는 요즘 공부와 피아노를 병행하느라 많이 바쁘고 힘듭니다. 그래도 피아노 연습은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있죠. 피아노 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피아노가 좋아요. 듣는 것도 좋아요. 귀 아프다. 자기 생각을 똑부러지게 말할 줄 아는 세라. 그렇다면 화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엄마가 수치.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는데 세라 표정이 시큰둥합니다. 숙제도 안 하는데 왜? 나 숙제! 안 하- 다 했어. 안 하- 하긴 하지. 근데 생각이 숙제는 실컷 다 놀고 자기 직전에 언제 내가? 너는 학교 숙제든 학교 가서 아침에. 그래 아침에 가서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가 언젠가 한번 숙제는 자기 직전에 하는 거야. 장난이지. 다 했잖아 나 지금. 숙제 다 했어? 알았어 인정. 근데 그거 울어 또? 이 억울해? 억울해? 사실을 얘기하면.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을 엄마가 너무 공식화하는 것 같아서 억울해? 너는 왜 괜히 그런 일에 화를 내니? 그러고 야단치시기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겠구나. 그렇게 먼저 그 감정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느낀 감정을 부모님들이 잘 반영해 주셔야죠. 내가 지금 이게 슬픈 감정이구나. 내가 이게 뭔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구나. 내가 이게 화가 나는구나. 그거를 잘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야지 아이가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발꿈치를 들어서 나의 몸이 최대한 커지도록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배에 힘을 꽉 주세요. 하나. 몸의 긴장을 풀어야 화도 풀립니다. 아이들은 화날 때처럼 몸을 긴장시키기 위해 몸에 힘을 줍니다. 누운 상태로 숨쉬기에 집중합니다. 따사로운 햇볕이 비치고 이제 몸에 힘을 빼고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법을 배웁니다. 참 평화롭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막 그게 두 배로 부풀어서 막 터지는 성격이 있는데요.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자지 않고 그냥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이렇게 편한 게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이완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은 몸의 변화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림으로 표현해보기로 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몸의 변화를 그렸던 그림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가슴에 뭉게구름이 흐르고 머리에 김이 나던 아이는 천사로 바뀌었네요. 확실히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죠? 얘들아, 이렇게 잠깐이라도 우리가 긴장했다가 이완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조금 화나는 상황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혹은 내 감정이 진짜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그 감정을 조절하고, 잘 판단을 하고, 이걸 잘 적응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걸 담당하는 우리 뇌의 부위가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기능이 후퇴하게 되는데, 잠깐 카운트다운 하게 되면은 다시 그 힘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는 생각,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 행동, 자신을 사랑했다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먼저 하나의 상황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희원이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기 시작. 그럴 때 감정은 어떨까? 부끄럽고 창피해요.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동은 어떨까, 얘들아? 행동 어떻게 하게 될까? 구석지로 가가지고 숨고 싶어. 숨고 싶으면 실제로 가서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숨으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치? 나 무슨 친구한테 뭐라고 해서 그렇지,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모자로 뒤집었을 수도 있고. 그치, 모자를 뒤집어 쓸 수도 있고. 발표가 자, 이번에는 지훈이가 발표를 합니다. 그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떨리고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하고 들떠있어. 그것도 행동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나? 행동. 막 달려간다면 야 무슨 얘기야 막 이러면서. 그래, 무슨 얘기야 하면서 끼어들게 될 수 있어. 똑같은 상황이라도 생각에 따라 감정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감정도 행동도 긍정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화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다르게 생각해보는, 정말 이 상황이 화가 나는 상황인지 그런 걸 이제 탐정처럼 생각하기, 그걸 또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되고요. 짜증나. 대신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쟤도 화났을 수도 있겠다. 쟤도 화났을 수 있겠다. 또 가은이? 내가 좀 참자. 내가 좀 참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저 뒤집어 볼까? 뭐라고 써있지? 어려워도 잘 해결할 수 있어. 그치.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는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대처 카드를 통해 긍정적인 자기 말을 배웁니다. 이거 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 하나 의견도 소중한 거니까 내에게만 고집하면 안 돼. 그리고 그때 다른 생각하는 거 얘기하면 되죠. 이거 나한테 할 얘기가 있는가 보다. 네가 뭔데라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살펴보자. 이런 내용도 있어.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어. 또 너무하잖아.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화가 나는 순간에 긍정적인 자기 말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적어봅니다. 자신을 위해 어떤 대처 카드를 만들었을까요? 왜 나한테만 그래? 우리가 똑같이 그렸는데 억울하고 짜증나. 억울하고 짜증나. 그 말의 뒤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만 선생님께 혼나도 모두 다 마음속으로 반성하고 있을 거야.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게임 그만하고 숙제해. 짜증나. 생각을 바꿔볼까? 빨리 숙제하고 게임해야지. 옆집 철수는 또 시험에서 1등 했는데 억울해. 생각을 바꿔볼까? 나도 많은 장점이 있어. 반성 좀 해보자. 이렇게. 수업이 한창인데 갑자기 혁은이가 손을 듭니다. 붙였어 먼저. 가은아. 저 얘기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안 붙여주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 번이면 참았을 텐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그쪽을 스티커 붙였을 때도 몇 번 빠가지고 선생님한테 제가 말했더니 그때서야 붙여주고. 혁은아, 지금 속상한 마음에 대해서 매번 자기만 스티커를 못 받은 것 같아 속상한 혁은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선생님의 사과로도 마음이 금세 안 풀리는 것 같은데요. 혁은이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냥 마음 다스릴 시간이 조금만. 그래,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한 것도 선생님 진짜 고마워. 하나 가지고 좀 마음 다스리려고 쌤한테 시간 달라고 했었어요. 그냥 재밌었던 일이나 그거 하면서 마음을 다스렸어요. 마음 다스리기가 좀 잘 됐어요? 좀 즐거운 얘기하니까 약간 마음도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혁은이의 마음을 다스린 긍정적인 자기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액션! 우리 내일 소풍 가잖아. 프렌드 갈까? 싫은데? 왜? 근데 가자. 거기 애들 가는 거잖아. 유치해. 가지 마. 네가 다른 애들이나 가는 데라고 하니까 나는 기분이 나빴고 네가 앞으로는 내 말을 좀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혁은아, 세라가 이렇게 화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잘 했는데 혁은이가 들으니까 어땠어? 제가 들었을 때도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아이들은 역할극을 통해 화내지 않고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너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 이런 것들이 자기 주장적 대응이에요. 미안하다고 사과할 기회도 줬고 그리고 조금 그 다음에 고마운 마음도 오히려 들 수가 있을 것 같아. 화내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중요합니다. 평소 다툼이 잦은 엄마와 도윤이가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지금처럼 조금 인정하면 엄마가 또 한결 엄마가 그리고 엄마와 도윤이가 자주 겪는 갈등 상황을 재현해 봅니다. 되지 않았어? 도윤아, 알림장 좀 가져와. 내가 네 글씨만 보면 화가 나. 도윤아, 글씨라는 거는 너도 알아보고 남도 알아봐야 되잖아. 다시 써. 도연아, 아이 학교에서 제대로 쓰던지.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검사한다고 가져오라고 할 때 엄마 다시 써올게요 그렇게 얘기하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써오라고 그러면 빨리 가서 다시 써야지 뭘 윙윙거리고 있어. 엄마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엄마가 실수 안 한다는 얘기야. 모자의 재현 상황을 전문가가 지켜보면서 꼼꼼히 분석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대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뭔가 비난하고 지적하고 또 그 아이한테 무조건 이렇게 지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뭔가 아이로서는 되게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고 경멸을 받는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법을 좀 배우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관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엄마가 대화법을 바꿔보기로 합니다. 엄마가 잘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아. 맞아? 이 말 맞아? 이제 맞아라고 엄마가 물어보지 않게 도연이가 엄마 알아볼 수는 있게 써줘야 돼? 네. 꼭? 네. 내일은 알아볼 수 있게, 모레는 조금 더 예쁘게, 그 다음날은 더 글씨가 좀 더 많이 예뻐졌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 네. 도연이가 지금 잠깐 아까 쉬는 시간에 와서
엄마 제가 글씨를 정말 많이 못 쓰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도연이도 굉장히 지금 엄마의 진심이 느껴지고 엄마가 노력하는 거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네, 서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통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안 나고 엄마 말이 그때보다 훨씬 많이 부드럽게 느껴져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짜증내고 소리 짓는 것보다는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속상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아이도 그렇게 얘기하고 엄마도 그럴 때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런 화난 감정 이런 것도 그냥 폭발적으로 혹은 짜증내는 걸 표현하지 않고 잘 조절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부모님도 그걸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정말 그 부모 자녀 관계가 굉장히 원만해지고 더 즐거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